으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유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평택시 행정자치국장 이순덕.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칙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조까지는 기구, 정원 등 일반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조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과 중요 기록물 DB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기록물의 DB 구축을 통해 온라인 열람 검색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아카이빙을 통해 시민 기록물에 대한 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 조직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용역을 통해 평택시 비전을 위한 기구 마련은 물론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21조 공무원 교육 훈련 및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행정 환경과 직무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 교육 및 상시 학습을 운영하고 미래 변화 대응, 직무 역량 강화와 소통 강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직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직원 복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2쪽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정기적인 교섭뿐 아니라 노사협의회 운영, 고충 상담 등 소통과 대화로 노사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정한 인력 채용, 교육과 지도 점검을 통해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상호 신뢰하고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의무 확행 이행입니다.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 점검 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 소속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협직과 소관입니다. 150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 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시정 현황과 지역별 주요 사업 등 주민 관심 사항에 대해 읍면동 단체와의 공감 행정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활성화 및 관광 교류 등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3개 읍면동을 신규 추진함에 따라 총 17개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차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25개 읍면동 전면 전환을 목표로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152쪽 주민이 예산의 주체가 되는 주민 참여 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부서 검토 및 심의 과정을 강화하였으며 올해 예산에 152건을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참여 예산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참여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치 구현입니다.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해 3기 협치회의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민관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협치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정책 공론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국민운동단체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민운동 단체별 특성에 맞는 공익사업 및 지역 단위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안전도시를 위한 군경협력 증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지역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군부대 위문 및 군인가족 지원을 통한 지역 안보 강화, 사기 진작 등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자율방범대 관리와 LED형 안전 안심 신고망 설치 및 정기적인 치안협의회 운영 등 민관군 협력으로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1번지 평택구현입니다. 자원봉사 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협력학교를 내신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 동아리활동 지원과 청년 자원봉사단을 새롭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54쪽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255쪽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 정서적 지원 등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진로 경험을 위해 진로 토크 콘서트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신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가진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6조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 시설 건립,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 청소년 건립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청소년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44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안정된 회계 업무 처리를 위해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을 위한 재정 보증에 가입하였고 2023년도 회계년도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회계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혼력 및 세출 예산 집행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345쪽 공정한 계약 행정 추진 및 신속 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부서별 발주 계획 및 계약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기 31초가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신속 집행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4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처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부 계약 매각을 통한 세입 확충 및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용차량 관리 실태 점검 및 재물조사를 통하여 차량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임차버스를 포함한 통근버스 운행으로 시청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347조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2025년부터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편입되어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시청사에 설치된 가스식 냉난방기를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481조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평택시 인터넷 회선 및 행정전화망에 해당하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도화된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조직도, 전자팩스 등 IP 전화기 직원 표시 정보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고 대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83쪽 시민 편의 증진과 만족도 높은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문서 뷰어 솔루션을 교체하였으며 표준 개방형 문서 형식을 지원하였고 평생학습 포털 기능을 개선하고 웹 접근성 품질 마크를 갱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속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다목적 신청 프로그램 구축 등 접근성과 홈페이지 이용에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484쪽 진흥화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 활동 강화입니다. 정보통신 분야 자체 감사 및 용역업체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점을 보완하였으며 장비 확충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정보 유출 및 각종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위기 대응 훈련 및 정보 보안 관리 실태 평가를 추진 중이며 지속적 장비 교체와 정책 강화를 통해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485쪽 안정적 행정 서비스를 위한 정보 인프라 강화입니다. 사전 장애 차단 및 직원 업무 능률을 위해 노후화된 암호화 장비 및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하였고 신규 PC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554쪽 시민 중심의 품격 높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신규 설치 및 교체하였으며 민원 접점부서 직원의 친절도 자가진단과 힐링 교육, 민원 응대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증 녹음기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 단축에 대한 포상과 민원 행정 시책도 추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5쪽 행복한 삶의 시민 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 등 고객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탄 출장소에 여권 민원 창구를 개설하였고 여권 연장 업무 창구 운영으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가겠습니다. 556쪽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와 부서 간 소통 협력을 위한 콜센터 체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콜센터의 상담 품질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사의 시민 응대 품질 개선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7쪽 생활민원 SOS 및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을 주 야간으로 운영하여 복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646쪽 시민 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2023년 강력범죄 1건을 포함한 172건의 관제 실적을 내는 등 범죄로부터 시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647쪽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CCTV 설치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 및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 지역의 불편 사항이 개선되도록 무인 단속기를 25개소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학교 주변과 교통 혼잡 및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및 단속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소 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소 간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20페이지 보면 평택시 중장기 조직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이 있어요. 아까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 저희가 이제 2019년에 네. 조직 전반적인 그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실시하고요. 네. 이제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행정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 시 이제 그 민원 8기 역점 사업과 우리 시의 그 종합 그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좀 연계를 해보고요. 또 중앙하고 도에서 지금 계속 정책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시하고 지금 업무가 조금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업무의 적절성을 좀 분석을 해서 앞으로 개선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추가를 하면 그 지방 연구원을 좀 뭐 본격적인 연구는 안 되겠지만 지금 계속 어떤 논의라든지 그런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립 시기라든지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아주 그 기본적인 계획을 한번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 진단함에 있어서 가업 지시서 내용을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일반적인 내용이 그렇고 배경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좀 필요해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업 지시서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을 못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예전보다 좀 달라진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이번 용역에 있어서? 예, 지난번 용역 때는 뭐 인구 50만을 대비한 우리 시 전체 조직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우리 시가 굉장히 산업 구조도 변화가 되고 또 주민의 어떤 요구 사항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절성, 우리가 어떻게 이 조직을 계속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좀 잡고 갈 것인지,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뭐 인력이 부족하고 또 업무는 계속 과중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또 잘하신 것 같아요.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쯤은 할 만한 때 됐다고 보고요. 거기 이제 21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15 해제 축하 점수가 신설이 됐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처음 들어온 그 공무원분들이 지금 그만두신 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한 1년에서 5년 차 정도 이제 신규자 대상으로 해서 좀 통계를 잡아봤는데요.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한 31명 정도, 네. 그다음에 작년에는 28명 정도 퇴직을 한 걸로 퍼센트로 보고요.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20명 저희가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31명이니까요. 지금 계산은 좀 잘 안 네. 됩니다만 예 그렇고요. 그럼 예, 그다음 예. 그다음에 작년에는 저희가 93명을 선발을 했었는데 네. 그 중에서 28명이 지금 퇴직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늘 말을 했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뭐 나온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있고 추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대부분 이제 직원들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처우에 대한 부분에 좀 네. 불만이 많지 않았나, 그들의 눈높이에 많이 저희들이 좀 대응하지 못했던 점이 좀 많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처우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고 저희가 뭐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이제 뭐 보수라든지 뭐 임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 저희 시에서는 이제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좀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수렴해서 또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좀 계속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이제 뭐 어떤 복지 이제 파트라든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또 위안을 받고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라든지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직원들한테 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에 대해서는 알고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건 알고 왔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안에서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지금 적지 않은 부분들이 꿈을 안고 지금은 공무원 되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와서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보시고 이분들이 그만두기 전에 무슨 상담할 수 있는 기구라도 있는 건가요? 본인 이제 고충 상담을 신청을 하면 저희 조직 내에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뭐 윗선에서 아니면 총무 파트라든지 네. 인사부서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사실 그들이 그 정도 결심을 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이제 확정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아마 그 상위 바로 직속 상관이라든지 부서장이나 거기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심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출산 축하금 인상이 됐다고 이제 여기 있는데, 자, 출산 축하금이야 뭐 보건소나 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거뿐이 아니라 이분들이 승진에 있어서 육아 휴직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 육아휴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승진할 때 또는 인사할 때 어떤 룰을 좀 정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변화된 게 있나요? 이제 출산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직원들이 대부분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여러 가지 휴직 중에서도 특히 이 휴직에 대해서는 사실 좀 혜택을 주려고 여러 가지를 좀 열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 근무 평정을 할 때 이제 경력 평정을 할 때는 우리 육아휴직자한테는 좀 특혜를 줘서, 특혜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가점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요. 뭐 저희 여러 가지 휴직 중에서도 육아휴직에 해당되는 분들은 첫째인 경우에는 1년 동안, 그리고 둘째 이상부터는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경력 평정에 합산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승진 최저 연수 계산을 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든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좀 줄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뭐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보직 6급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갖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휴직 기간을 사실은 실근무 기간에 합산을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요거는 좀 이번에 개선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실근무자를 따지면은 밀리고 있어요. 이게 육아휴직했다는 분들이 다 뭐 그렇게 승진해서 꼭 밀렸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자료를 받고 정리해 본 경우는 아주 아니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휴직 안 가고 일한 사람하고 간 사람하고를 비교하면 당연히 과장님들이 근평할 때도 일한 사람이 눈에 띄죠. 안 했던 사람이 어떻게 눈에 띄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인사에서 밀린다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근무를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따지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육아휴직 갔다 온 사람과 아닌 사람들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그거하고 서로 비교를 한다든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근무자하고 똑같이 해준다든가 어떤 규정이 확실히 정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본 결과는. 근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같이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건 조직 진단에 넣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이제 세세한 내용은 뭐 조직 진단이라기보다는 저희 직원들 내부의 어떤 좀 규정? 공감대가 좀 필요하고, 필요하고. 예, 저희들이 매년 이제 한 해 동안의 인력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인사혁신 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직렬별로 한 18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또 직원들 필요하면 전 직원에 대한 설문도 좀 이렇게 실시하고 해서 공감대 형성이 좀 우선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출산,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면을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직원들과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력 관리 계획에 이런 세세한 내용을 좀 같이 담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계획하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국과장님들이 재량의 권한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밀리지 않도록 서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행정직하고 기타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행정직하고 기타직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행정직들이 지금 기타직하고 플러스가 어떻게 되죠? 행정직이 뭐 전체 인원 대비를 한다 그러면 한 7점, 전체 인원에서는 한 900, 행정직이 좀 대다수를 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기타직하고 행정직하고 직렬로 이렇게 가다 보면 당연히 오히려 나중에 행정직에 밀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계속 제가 자료를 보면은 거의 행정직이 승진에 있어서 꼭 포함이 돼요. 그러다 보면 기타직들이 오히려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행정직이 볼 때는 뭐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꿔 생각하면 기타직들은 계속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예, 좀 이전에는 이제 행정직이 워낙 수도 많고 이제 TO 업무 성격에 그 TO 자체가 좀 행정직이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소수직렬이라든지 기술직렬이라든지 이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지금 분포를 좀 하려고 이제 고르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간부 공무원 그 분포를 보면 조금 많이 좀 개선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향후에라도 서로 이렇게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로만 해서는 제가 볼 땐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조직 진단에 넣으시고 조례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행정직하고 기타직하고는 실경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 각 업무 이제 그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렬별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하여튼 다시 한번 좀 제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 건의사항 같은 자료 있죠. 그 인사 건의 사항은 뭐 개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한 건 한 건 그 자세한 내용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통계낸 자료를 위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인사는 우리 정장선 시장님 오시고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데 수평이든 수직이든 그 조직 내에서의 그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정확하게 제가 그렇게 이해는 말하면 못하겠. 좀 어렵겠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이거는 이쪽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던데 그거를 뭐 그럼 부서를 존중해서 해요? 아니면 조직을 존중해서 해요?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부시장님 말씀이 안 맥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부서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어느 한 부서에다 지정하기 좀 곤란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니, 부시장님께서 의논 끝에 부시장님이 정하셨겠죠. 네네 부시장님께서 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것도 좀 어렵다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어쨌거나 업무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서 협의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 체계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부시장님이 그냥 정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민 끝에 정해줬을 때고 그 부서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반발이 계속 그 반발한다 해서 이게 그냥 사업을 안 하고 넘어간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현실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직이든 수평이든 우리가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안 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속 연수를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때로는 혁혁한 뭐 공을 세웠다든가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했다 이러면은 승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특별 승진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6급으로 승진할 때는 저희들이 한 뭐 승진 서열 순으로 한 60%를 이제 인사권자인데 건의를 하지만 나머지 40%는 뭐 발탁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시면 있었어요?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승진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인사 서열 명부에 있는 이제 직원 그 순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열 안에 뭐 상위권에 있진 않지만 나름대로 부서에서 현안 업무라든지 기피 업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시정에 지대한 공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 좀 발탁 인사로 해서 인사권자인데 건의를 하고 그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지금 발탁이 되고 있는 정장선 실정입니다. 시장님이 하시고부터 있었어요? 없었죠? 지금 특별 승진을 말씀하시는 네네네. 건가요? 예,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한 명도 없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려는 의욕을 주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에서나 국비나 시비를 따기 위해서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에 정말 이런 부분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없는 게 아닌가. 그게 잘 됐을 시에는 특별승진이라는 게 자꾸 있어야 그런 부분을 응원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례가 나오면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해서 특별 승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따 읍면동 할 때도 하겠지만 지금 읍면동에서도 조직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다는 이 문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아세요? 어떤 사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자 자기 직렬에 따라서 직무를 맡잖아요.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에서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뭐 어느 동이 어쩌다 이것까지 다 말하기 뭐라고 22년 12월 14일 날 나온 게 있어요. 과장님 되시기 전에 거기에 보면 읍명동에서도 그 자기 직렬에 따라서 물론 아까 우리 말씀 중에도 없는 부분을 다 하려니까 힘들어서 혼연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수정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 읍면동에서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데는 가름말을 제대로 타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뭐랄까 일을 미루고 또는 내일 내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제가 이따가 이거는 읍면동 할 때 하겠지만 그거 해주시고 아무튼 기타 직렬 또는 뭐 복지직 그 외의 직렬들이 계속 적체되고 지체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 관리에 놓으셔도 되고 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거를 요번 조직 관리에 잘 넣으셔가지고 행정직하고 기타직하고 이걸 어떻게 잘 분배를 해서 승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면밀히 따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다음에 청소년과 260페이지 보면은 그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이 보편적인 게 있고 차상위 계층 하는 게 있잖아요. 수급자들한테 주는 부분이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예,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수급을 못하고 지금 잔여금이 집행 잔액이 많아요. 이게 어째서 이런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나요? 예, 이제 기본 사항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전년도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가 있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자가 2,127명이었는데 네. 1,680명이 돼서 이제 지원율이 79%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제 일반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총 2322명 중 13,816명에서 이제 68%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주류를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그 이제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가정통신문 같은 어플들이 학교에서 다 이제 되고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거의 뭐 상반기, 하반기, 많을 때는 분기별로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했다고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집행이 이제 좀 덜 되고 신청이 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느끼는 거는 이 대상자인 청소년보다 네. 이제 이런 비용이 나가는 부모님들한테 더 많이 알려드려야 부모님들이 챙겨서 이런 거를 이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실 것 같아서 요즘 이제 중점적으로 그쪽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모님한테 홍보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년 전년도에만 해도 그 가정통신문 비슷하게 나가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네. 이번에는 그 부분을 더 자주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거를 몰라서 못하는 건지 이유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한데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봤을 때 뭐 데이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금전적 지출이 본인 용돈에서 이걸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깜빡해.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뭐 장 보러 갔을 때 충분히 사고 막 이런 식이니까 굳이 이것도 신청 자체는 저희가 뭐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간소화한다고 해놨는데 네. 그 이제 정작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굳이 이거를 안 해도 본인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보편은 예. 그렇다 치더라도 수급자 분들에 대한 수급도 저기도 예 비슷한 똑같이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많이 안 했더라고. 예, 그래서 뭐 아시지만 이제 저희가 하면은 다 이제 1년치 쓸 수 있는 거 이제 사업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거는 이제 분기별로도 드리고 하는데 드린 거 신청하신 분들도 다 안 쓰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럼 그것도 한수 되나요? 예, 그것도 다 환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제 그거를 내가 이 민원사항 쪽에서도 보면은 잘 몰라서 또 문의한 사람도 있고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지원을 해주나요? 기간이?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민원에는 그 해 12월 22일에서 22일까지인데 소급이 안 된다고 지금 나오는데 소급이 불가능하다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소급해달라고 그랬나 본데? 그게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로 하는 국비 사업은요. 네. 신청 시점으로부터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저희 도비하고 이제 70% 들어가는 사업, 일반 사업은 예, 신청 시점하고 상관없이 그 해년도분은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민원 드신 분이 이제 국비 들어가는 저소득 쪽 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분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날짜 계산해서 잔여 기간만 쓰실 수 있거든요. 자녀 예, 기간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리 신규 사업 중에 그런 분이 있을 때 네. 너무 늦게 신청하시면은 뭐 솔직히 저희 시비가 좀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아예 신청을 하실 때 저소득층이 아니라 저희 일반 쪽으로 신청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 거는 상반기에 신청 안 하셨던 것도 이게 연간 금액 내에서는 쓰실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제가 차이가 있군요. 예, 그래서 아예 그렇게 홍보해서 좀 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죠.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법은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특히 그 수급자 쪽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 아닌데 아니 일반적으로도 다 주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소급자라고 그거를 꼭 해야 될 이유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굳이 소급자라는 소리 듣고 그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지원 연령대가요. 국비 지원 사업 쪽이 좀 더 폭넓습니다. 이제 국비가 9세부터 24세고요. 저희 이제
그 도비하고 12사업으로 거는 11세부터 18세이기 때문에 연령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뭐 11세부터 18세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하지만 나머지 그 바깥쪽은 더 이제 국비 쪽이 낫고요. 그다음에 현재 쓸 수 있는 부분이 국비 쪽이 조금 더 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홍보를 해주시고 또 어머님들한테도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지속적으로 좀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쉬었다 하세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